안녕하세요. 아포유입니다. 제가 강의를 갖다 상당히 오랜만에 진행하는데요. 요즘 좀 많이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책도 지금 두 번째 책을 갖다 계속 수정을 거쳐가지고 쓰고 있는데, 진도가 그렇게 썩 잘 나가진 않네요. 일단 시장 자체가 너무 좀 유동적인 시장이다 보니까, 글을 쓰는 게 상당히 좀 생각보다 좀 많이 버겁습니다.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유동적일까요? 일각에서는 입주 물량 폭탄이 시작됐다. 아니, 시작된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폭락할 것이다. 지금 집 산 사람들 다 꼭지에 잡아서 후회할 것이다. 뭐 그런 분석을 내놓는 분들도 있고요. 어, 지금 부동산 정책,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음, 결국은 주택 가격은 하향으로 갈 것이다. 등. 근데 시장에서는 희한하게 계속 가격이 오른단 말이죠. 매물은 나오지 않고요. 왜 그럴까요? 일단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상당히 많은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 오늘은 제가 입주 물량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합니다. 자, 그럼 입주 물량. 정말 이게 많은 걸까요? 많으면 얼마나 많은 걸까요? 일단 이걸 갖다 입주 물량을 갖다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난 50년간, 50년간이죠. 50년간 대한민국에서 공급된 아파트 입주 물량을 싹 다 차트화시켜서 정리해 봤어요. 자, 그럼 한번 보실까요? 자, 1971년부터 2020년까지 아파트 입주 물량을 모조리 정리해서 차트화시켜 봤습니다. 자, 야, 이런 강의는 참 무료로 돌려드리긴 이런 강의는 아마 어디서 무료로 보시긴 힘든 강의일 거예요. 보시면 지금 박정희 대통령 시기,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까지 참 많네요. 자, 시점별로 대략적으로 입주 물량을 설명드리자면요.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는 5만 가구, 전국에 5만 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공급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때도 10만 가구 미만으로 그 입주가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 때 15만 가구 가더니 2092년에는 35만 가구를 넘어섭니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시기에는 40만 가구 안팎에서 매년 입주가 진행되고요. 김대중 대통령 35만 가구 밑으로 쭈르르 떨어집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30만 가구 안팎으로 공급이 진행되고요. 이명박 대통령 때 쭈르르 다시 떨어지네요. 그리고 나서 20만 가구를 채 입주를 시키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돼요. 자, 전세가가 왜 이렇게 폭등했는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 25만 가구 안팎으로 입주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2017년 당선되셨습니다. 당선되신 첫 해 35만 가구, 그리고 나서 2018년 40만 가구를 돌파하고요. 2019년 뭐 거의 확정적이긴 한데 아마도 35만 가구 정도 입주가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요. 1971년 박정희 대통령 시기 1979년까지 물론 이 이전에 집권하셨습니다만 자료는 1971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전의 물량은 의미가 없어요. 뭐 연간 1만 세대도 입주를 못 시켰으니까. 실질적으로 이 시대에 결혼하시는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아파트에서 시작하실 수가 없는 환경이었어요. 아파트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는걸요. 그러면서 차차 1975년부터 시작해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서서히 나타납니다.
이때는 어쩔 수가 없었죠. 서울로 워낙에 사람들이 계속 서울로 하고 몰려들다 보니까 이 당시 입주 물량은 아파트에 대한 필요성이 급격히 대두되던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하시면서 상당히 아파트 물량이 많이 늘어났죠. 박정희 대통령 때하고 비교해 보면 확연히 나타납니다. 이때도 많이 늘어났는데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전두환 대통령 집권기가 끝나고 노태우 대통령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노태우 대통령 때 이렇게 입주 물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은요, 전두환 대통령 시기에 주택 자체가 워낙에 부족하다 보니까 주택 가격 폭등 현상이 나타났고요. 주택 가격 폭등이라고 해도 사실상 따지고 봤을 때는 그 주택 자체가 워낙에 부족하니까 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내가 주택 200만 호를 갖다가 공급하겠다 내 임기 내에. 그러고 나서 당선되신 분이 노태우 대통령이죠. 그리고 지금 일기 신도시 분당, 평촌, 일산, 그리고 중동 그 일기 신도시들이 다 노태우 대통령 때 개발된 곳들입니다.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 때 더 많이 입주를 했네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왜? 아파트가 딱 내가 짓겠습니다. 요이 땅 하고 바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니까요. 아파트라는 것은요, 최소 공기 한 24개월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단지 규모가 커지고 층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공기는 더 늘어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사실은 상당히 폭발적으로 공급을 했고 이것이 김영삼 대통령 집권 1, 2, 3년 동안 꾸준히 이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노태우 대통령 때 지속적인 아파트 공급 계획을 갖다 세운 것들이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실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런데 노태우 대통령 때 워낙이 아파트 공급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김영삼 대통령 때 지속되다 보니까 이때 아파트 가격이 하락 혹은 침체 현상을 겪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 침체 현상을 겪었고요. 그 다음 김영삼 대통령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죠. 1997년 IMF가 발생됩니다. 야, 더 이상 보수 정권 못 믿겠다 해서 진보 정권이 정권을 잡게 되죠. 그리고 나서 김대중 대통령 때는 사실상 입주 물량이 쪼르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입주 물량이 떨어진 근본적인 배경은 사실상 김영삼 대통령 때 IMF라고 보시면 됩니다. IMF가 발생되고 나니까 더 이상 건설회사들이 아파트 건설에 투자할 자금이 상당 부분 부족하게 되고요. 더불어서 이 당시 IMF 때 급격하게 주택 가격이 폭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참 재밌어요. 사실상 IMF 때문에 주택 가격이 폭락한 건지 아니면은 노태우 정부 때부터 이어진 막대한 입주 물량들 때문에 폭락한 건지 참 시기는 절묘했어요. 대한민국 역대사상 1997년만큼 1998년 이때만큼 주택가격이 폭락한 사례는 아마도 없을 겁니다. 물론 노태우 정부 때 일기 신도시를 공급하면서 이 당시에도 좀 주택가격이 상당히 좀 침체의 길을 걸었지만 1997년만큼은 아닐 거예요. 어쨌든 이때 오히려 IMF가 발생돼서 입주 물량이 떨어지는 바람에 주택 가격의 상승 여력은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김대중 대통령 때 초기 1998년 99년 때 부동산 매매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가 아니죠. 전매를 100% 규제를 풀어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때 부동산 투기를 조장시킨 거죠. 말이 좀 그런가요? 사람들이 아무도 분양을 안 받으니까
근데 분양을 안 받는다고 하면은 건설회사들도 사실상 아파트를 더 이상 건설할 수가 없어요. 뭐 입주할 때까지 공실로 남겨놓은 상태에서 준공시킬 때까지 그 자금을 갖다 투입시킬 수 있는 여력이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입주 물량은 쭈르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런 현상은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어쨌든 입주 물량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2000년부터는 주택 가격이 다시 상승 곡선을 띠게 되죠.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는 어, 판단을 한 것이 이게 입주 물량이 문제가 아니다. 주택 가격이 폭등하는 것은 입주 물량이 문제가 아니고 도시, 그러니까 서울로만 집중화되는 현상이 문제다 해서 노무현 대통령 때 지금 세종시 행정복합도시를 갖다가 건설하고 혁신도시, 기업도시들을 건설하게 되죠. 그러면서 사실상 이 시기에 입주 물량이 뭐 그렇게 대폭 기존만큼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입주 물량이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뭐 사실상 이때는 좀 그 혁신도시 그리고 기업도시 뭐 세종시 토지보상비가 100조 원대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시정 유동성이 너무 풍부해져서 주택가격은 다시 폭등의 시기를 거치고요. 다음 이명박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일단 강의는 되도록 한 10분 내외로 맞추려고 해가지고 이 이야기는 다음번 강의에서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어떠셨나요? 일단 이명박 정부 시기의 부동산 정책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좀 많은 오해도 있고요. 좀 알고 보면은 좀 우리가 좀 지나치게 많은 오해를 해온 것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갖다 아실 수 있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숙제 무엇이 남아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디테일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사실 전국 물량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지역별로는 공감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두 번째 출간 예정인 서적에서 보다 디테일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중간중간에 제 강의, 오프라인 강의에서 이런 부분들 살짝살짝 오픈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오프라인 강의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